걔 중에 선생님이 좀 신경 썼던 건 뭐냐면, 지난주 확인학습 때 여러분들 제곱수 안 해오셨더라고요. 제곱수만 복습하고, 오늘 거 좀 추가하고 갈게요. 알겠죠? 제곱수는 뭐예요? 뭘 제곱수라고 하죠? 어,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수가 모두 제곱수다. 써보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게 다 제곱수예요. 제곱수의 특징을 보자. 눈으로 보이는 특징. 제곱수는 서로 다른 제곱수를 곱해도 다른 수의 제곱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의 계산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야, 날아가 버리네. 보자고.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묶어 쓸 수 있어? ab의 제곱이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이는 수로 해볼게요. 2의 제곱 4와 3의 제곱 9를 곱하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2 곱하기 3의 제곱인 36이 돼.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떤 특징이 있지?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로 나온다. 짝수로 나온다는 건 둘의 곱으로, 똑같은 수의 곱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주어져 있는, 곱해져 있는 수들을 양쪽으로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이 이거는 외워두라고 그래. 그래서 약수는 모두 몇 개? 약수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 약수는 홀수계를 갖게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약수 3개짜리는 뭐라 그랬지? 그 중에 약수 3개인 수, 이거는 특별히 소수의 제곱인 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개념에 이거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이번 개념에. 아시겠죠? 찍어도 돼요. 그냥 핸드폰을 찍으세요. 굳이 쓰지 말고. 요거 오늘 좀 추가로 한 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수배수 얘기 지난주에 하기는 했어요. 그쵸? 거기도 복습 한번 할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제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알겠죠? 기본적인 입장은 여러분들 초5의 니은셈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니은셈, 이거 허용해드립니다.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걸로만 문제 안 풀린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소인수분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 허용이 되냐면, 자, 일단 쌤이 딱 정해줄게. 두 자릿수 2개인 경우만. 세 자릿수를 넘어가던가 수의 개수가 3개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무조건 소인수분해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틀리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12, 15, 25. 너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니은셈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적어도 2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일단 나눌 수 있다. 적어도 2. 안 나눠지는 수는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봤더니 5하고 25가 되지. 그럼 4개일 때는 어떡할 거야? 혼란스럽잖아. 그치? 하는 방법이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딱 정해줄게. 딱 정해줄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니은셈을 사용하는 건 매우 단순한 문제에서만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소인수분해 연습 한번 해봅니다. A라는 수는 2 곱하기
5제곱 곱하기 7이고 b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인수인 밑을 맞춰서 이렇게 자리를 잡죠. 근데 뭐 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빈자리에 2를 채워라.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는 각각 뭘 선택하는지 보죠. 최대 공약수 뭐 선택해? 큰 거 작은 거야. 최대 공약수는 작은 거 선택하는 거야. 2고 여긴 작은 걸 뭘 쓰면 돼? 그렇지. 그래서 2를 넣어 놓는 거야. 최소 공배수는 큰 거 쓰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복습이고 이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추가되는 내용은 이거 딱 하나야. 잘 봐봐. 두 수가 있을 때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할 때 뭔가를 외워야 된다면 저도 그 원리는 이해하면서 외워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오래 시간이 지나도 또 써먹을 수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서로 소인 A, B가 나오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수는 어떻게 됩니까? GA가 되고 B는 뭐가 되죠? G의 B가 돼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원래 수 A와 B를 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A 곱하기 B는 G가 몇 개? 2개의 A, B지. 근데 최소 공배수에다 얼마 곱하면 얘랑 모양이 같아져? G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LG다. 최소 공배수에 G를 하나 더 곱한 거야.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관계고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될 거다. 그러면 오늘 개념은 제곱수, 복수하고 요거 하나 더. 이렇게 두 개가 개념입니다. 찍으세요. 찍은 게 낫겠죠?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요령이니까. 지난주에 했었고. 그래서 오늘 추가할 내용은 요거 하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필수예제 과제가 추가로 더 나가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완전체니까 끈 게 아니었구나. 나오죠? 자, 바로 갑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물어보는 거는 공약수의 개수. 자, 분석형으로 한번 문제를 털어볼까요? 물어보는 거 뭐야? 물어보는 거 뭐지? 공약수야. 물어보는 거 그냥 그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공약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공약수 어떻게 구해? 아유, 좋았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그럼 끝났죠. 조건은 어떻게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얼마? 72지. 맞지? 그럼 뭐라고 읽어? 72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될까? 72를 소인수 부대만 해주면 되겠죠? 자, 약수의 개수 몇 개? 지수에 얼마씩 더해? 1씩 더해서 곱한다. 몇 개? 12개. 이렇게 가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서로소는 어떤 관계라 그랬지? 2번. 80점. 어떤 관계? 최대 공약수가 어떤 관계? 1인 관계. 공약수가 1 하나야.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 이러면 돼.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없다. 이런 거지. 자, 가봅시다. 이건 OX를 해야 되겠네요. 서로 소인 것을 O라고 해봅시다. 아, 이것도 TF로 해도 돼. 이거를 T라고 해봅시다. 서로를 T라고 해봅시다. 서로. F. 7로 나눠지고 2로 나눠지고, 너는 T. 맞고요. 너도 T. 왜냐면 둘 다 소수잖아요. 그렇죠? 얘는 얘 혼자 소수고, 얘는 F. 야, 53이랑 69는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 69가 3하고 13으로 나눠지죠? 근데 53은 어때요? 를 떠나서 53이라는 수를 살짝 봐봐. 53은 7의 제곱보다는 크고 8의 제곱보다는 작죠? 그럼 53을 볼 때 뭐라고 봐야 돼? 2, 3, 5, 7 안에 약수 있나? 없지? 우리 왜냐면 2, 3, 5는 뭐가 있어? 배수 판정법이 있죠? 나눠보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7의 배수인지만 보면 되는데 7의 배수가 아니고 하나 더 나가서 7의 배수가 된다 해도 69랑은 서로 소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디귿, 리을, 비읍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다가 요 개념 하나 더 추가하고 개념 숙제 들어가게. 자, 요거는 이제 해석 개념이야. 선생님이 기본 개념이 있고 해석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해석 개념이라고 하는 건 책에는 나오지 않아.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야. 여기 봐봐. 여기다가 써줄게요. 써놓으세요.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머릿속에 이 개념이 박혀 있는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이런 게 쌓여가면 실력의 차이가 됩니다. 자, 보세요. 그냥 봐봐. 아까 썼던 그거 그대로 해볼게. 이거는 시계 계산을 배웠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거야. 여기 잘 봐봐. 두 수가 있는데 일단 A가 더 크다고 해보자. 둘은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존재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G, A, B는 모두 자연수죠. A에서 B를 빼봅시다. A에서 B를 빼면 GA-GB 아닙니까? 뭘로 묶을 수 있어? 분배 법칙 G로 묶을 수 있지. 그리고 A, B야. 이걸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걸. 차, 그렇지. 두 수의 차를 봤더니 어때? 최대 공약수 곱하기 다른 자연수죠. 그럼 봐볼까? 두 수의 차는 최대 공약수의 배수다. 그러니까 두 수에 여기서 공약수가 더 있나? 또는 나눠볼 만한 수가 있나를 확인할 땐 일단 두 수를 빼보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여줄게. 자, 이거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여줄게. 51과 68.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응? 숫자가 두 개니까 소인수분해 안 하고 니은셈 해야지 라고 해서 51을 잡아놓고 68을 이렇게 잡아놨어. 여기 얼마 넣어보면 될까? 얼마 넣어보면 될까?
그렇지. 왜? 두 수의 차에는 최대 공약수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두 수의 차를 17로 나눠 볼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 3이 되고 4가 되더라는 거야. 물론 소인수분해 해보면 51을 소인수분해 보면 어떻게 되면 3 곱하기 17이고요. 68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17이 돼요.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각각. 이렇게 해보면 니은셈 안 해도 다 바로 보이죠? 이해됐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니은셈을 하더라도 이걸 굉장히 금방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자고. 얘네 두 수의 차가 17이야. 근데 17로 나눌 수 없다면 얘는 서로소야. 왜? 17이 뭐니까? 소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될 후보인 거잖아, 17은. 17이 최대 공약수란 뜻이 아니야. 17이 최대 공약수란 뜻이 아니라 이건 최대 공약수의 후보인 거야. 왜냐면 여기가 17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의 후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17인데 걔가 아니래. 그럼 이 두 수는 뭐다? 서로소다. 그래서 선생님 대체 이걸 왜 여기서 설명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 서로소 판단할 때요. 봐봐. 비읍 봐봐. 53하고 69. 차가 얼마니? 차가 16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16이 서로의 약수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야? 서로소인 거야. 판단 빠르지? 괜찮았어? 그러면 저 두 수를 했을 때, 아니, 저 두 수의 차를 했을 때, 저 두 수의 약수가 아니면, 그렇지. 서로소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태인 거지. 16이 아니라면. 이해됐을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리해 놓으셨어요? 아주 긴 문장은 아니에요. 두 수의 차는 최대 공약수의 배수. 거기 문제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해석 개념. 여러분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석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해석 개념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3번 갑니다. 최대 공약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래? 어?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뭐라고 했지? 아이, 그렇지. 그러면 봐봐. 처음부터 이 문제를 8과 서로소인 수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비틀고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수학 문제가 그렇다. 비틀고 꼬아놓은 이런 표현들을 원래 하고자 했던 말로 돌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해석이다. 이해됐을까? 그럼 가보자. 물어보는 건 뭐냐면 8과 서로소인 수야.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10일 이상 x 10일 이상의 30 미만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풀 것인가. 8은 그 재료가 뭐예요? 2 하나죠. 2의 곱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므로 x는 뭐면 돼? x는 2와 서로소지. 2와 서로소만 되면 돼. 그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2와 서로소는 어떤 수다? 홀수다. 고로 어떻게 풀어? x는 홀수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면 돼? 11, 13, 쭉쭉쭉쭉 29까지. 몇 개?
10개. 어떻게 셀 거야? 11부터 29까지 홀수 몇 개 있어요? 10개. 어떻게 셀 거야? 이래서 여러분들 그 점과 칸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 적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자. 자, 봐봐. 잘 봐야 돼. 이게 얼마씩 증가하니? 2씩 증가하지. 그럼 11에서 29까지 얼마 증가해? 몇 번 증가했어? 18이니까 9번 증가하죠. 그럼 9칸 이동했죠. 그러면 점은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거지. 이렇게 셀 수도 있어. 1, 3, 5, 7, 9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10개예요.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물어보는 게 29가 아니라 봐봐. 그래서 답은 10개야. 알겠지? 이 문제 답은 10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점과 칸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아무리 수가 좀 커지더라도 만약에 선생님이 57이라고 해보자. 11부터 57까지 홀수의 개수 세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복잡한 느낌이 있지? 하지만 잘 생각해. 얼마씩 증가한다고? 2씩 증가해. 얼마 증가했어? 46 증가했다는 건 몇 번? 증가했다는 건 몇 칸 갔다는 거야? 23칸 간 거지. 23칸을 앞으로 간 거죠. 23칸 앞으로 갔더니 57이 나온 거지. 그러면 시작점부터 57까지 점의 개수는 몇 개야? 24개. 그렇지. 앞으로 23번을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23개가 여기 있고 시작점 하나 보태서 24개.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점과 칸도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사이사이에 조금씩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가죠.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이제 수학 문제는 약간 이런 거야. 자, 우리가 개념편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별, 네모, 동그라미가 있다고 해보자. 개념편은 별을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네모를 한번 배우고 동그라미를 한번 배워. 근데 이번 이제 복습 과정에서 뭐냐면 얘네들을 섞는 거야. 한 문제 안에. 이해됐을까?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념이 정확하잖아? 그러면 실력편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져. 이게 왜 어려운 문제지? 그런데 개념들 하나하나가 좀 흐리멍텅하던가 걔 중에 하나를 모른다던가 이러면 문제 자체가 안 풀려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수학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원인은 선생님이 보기에 크게 두 가지거든. 수학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1번 계산이 복잡해. 계산이 숫자가 많이 나오고 수가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는 피지컬이라고 불러. 이게 뭐야? 체력이지. 이게 뭐냐면 끝까지 그 계산을 놓치지 않고 계산해내는 그 능력 자체야. 수학의 피지컬은 계산 능력이야. 또는 계산이 복잡하거나 해석이 복잡한 경우야. 해석이 복잡한 경우가 뭐냐면 여러 개념이 섞여 있어. 여러 개념이 함께 쓰여야 돼. 또는 말을 자꾸 숨어 있어. 말이 숨어 있어, 조건이. 그러니까 풀어 헤쳐야 돼. 이런 것처럼. 굳이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고 말 안 하고 서로서로라고 말하면 될 거를 최대 공약수 기호를 바꿔놓고 그 기호 결과가 1입니다라고 그냥 서로서라는 말을 엄청 장황하게 풀어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잖아. 쉽게 말하면 숨겼다고 말해.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서라는 말을 숨겨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숨어있는 조건을 뭐 해야 돼? 해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
그다음에 여러 개념을 함께 써서 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문제의 구성이야. 이거는 고3까지 똑같아. 어? 그래서 계산이 복잡할 때 피지컬, 즉 선생님이 요거 설명해 드렸었어요. 요렇게 책이 구성이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책이 구성이 돼 있으면 선생님이 문제풀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문제 밑에 빈 공간을 하나의 연습장으로 생각하고 글씨를 잘 써라가 아니야. 알아볼 수 있게 쓰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결론이 나는, 이렇게 시작해서 문제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정리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계산이 복잡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져서 내가 쓸 게 많아질 때 책 한 권을 두고 여기다가 계산하고 여기다가 계산하고 가운데다가 풀고 여기 답을 여기다 써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 여기에서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이렇게 난이도 높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좀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어?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들은 대로 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과제에서 별로 틀릴 게 없을 거거든? 근데 막상 그래서 몇 개 안 틀리고 잘 해결했어? 그럼 여러분들 서점에 있는 수학책 꺼내서 어렵다고 하는 책 펴봐도 다 풀 수 있게 되는 실력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 라고 보통 말하는 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거야. 자, 뭐 고른 거예요? T 고르기예요. TF 해보자. 기억 같이 한번 해봅시다. 더 확대해서 봅시다. 문항만 봅시다. 문항만. 기억 맞습니까? 왜 틀리죠? 그렇지. 소인수. 4는 소인수가 아니야. 소인수가 뭔데? 그렇지. 그렇지. 소수인 인수, 소수인 약수. 일단 소인수는 소수여야 돼. 4는 소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false. 이런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48을 소인수분해하면 맞습니까? 6이 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1은 소수입니까? 1은 1입니다. 1, 소수, 합성수 세 가지로 나눠요. 리을, 약수의 개수 몇 개? 정답.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공약수의 기본 입장이라고 그랬죠. 자, 78과 49는 서로 소인가?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아까 설명해 줬으니까. 일단 뭘 확인해 봐. 오, 그렇지. 얼마야? 29죠? 29라면 이게 두 수의 약수, 둘 중에 하나의 약수가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최대 공약수는 1이겠지. 왜? 29가 소수니까.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29는 소수니까 29가 만약에 이 두 수의 약수가 아니잖아? 어느 한쪽의 약수가 안 되잖아? 그럼 최대 공약수 무조건 1이겠지. 근데 어때? 안 되잖아요. 49가 두 번째는 49가 7의 제곱이니까 얘가 7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서로소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자,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선생님, 49는 7의 제곱이고 얘는 7의 배수가 아니라서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요? 두 수의 차가 약수가 안 되니까 서로소입니다. 이 설명이 맞나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설명이야. 둘 다 이해하면 거의 최고 수준이야, 여러분들. 이해됐어? 이런 게 개념이 주는 힘이야. 개념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수학은 어렵다고 느꼈던 게 금세 쉬워집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푸네요. 2 곱하기 3은 6이죠. 안 할게요. 6번 갑니다. 최대 공약수.
세 수의 최대 공약수예요. 직접적으로 최대 공약수 구하라 문제는 이 문제만 해볼게요. 알겠지? 왜냐면 이것 때문이야. 이름이 없더라도 A, B, C를 써주세요. 이건 습관처럼 써주세요. 그냥 세 수를 습관처럼 습관 잡으려고 그래. 2의 세제곱 3제곱 5 B는 2제곱 3 5 7 C는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7. 그 다음 작업이 뭐야? 그렇지. 빈자리에 2를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큰 거 찾는 거야? 작은 거 찾는 거야? 작은 수 2 곱하기 3 끝이에요. 5는 있어요? 5하고 7이 왜 안 되죠? 여기 1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끝입니다. 야, 근데 이게 숫자가 엄청 큰 거야. 이게 첫 번째 수가 얼마냐? 360. 두 번째 숫자는 420이고, 세 번째 숫자는 엄청 커. 얼마야? 126이야? 봐봐. 수의 크기가 크고, 특히 색이죠. 이건 무조건 소인수분해로 하셔야 돼요. 니은셈 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그래서 딱 기준 잡아줬어. 두 자리 수의 개수가 2개인 경우까지만 니은셈 하세요. 7번 봅니다. 안 봅니다. 8번 봅니다. 봐야 될까? 이건 자리만 맞춰주시면 돼요. 2a제곱 3세제곱. 자, 저기 뒤에 5가 나올 거니까 바로 1 곱하기 7이라고 쓸 거야. 2의 4제곱 3의 b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이라고 쓸 거야. 너의 뭐라고 했냐면 최대 공약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했어. 자, 이렇게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아둬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요 관계는 볼 수 있게 딱 써놓고 그 다음 문제를 읽는 거야. 그러면 여기 5나 7 자리에는 1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만 맞추면 되겠죠. 작은 거 선택해서 3입니다. A 얼마야? 작은 거 선택해서 2예요. B는 이렇게 쉬운 문제다.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부담이 없죠. 여러분들이 앞에 개념만 단단하면 뒤에 건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9번 합시다. 9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래. 자, 첫 번째 수는 2의 세제곱에 뭔가가 곱해져 있어. B는 두 번째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5 자리 빼놓고 7 이렇게 써놓을게. 5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최대 공의 합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맞아. 자, 이제부터 잘 봐봐. 색깔 바꿔서 그럼 A가 반드시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 A는 여기 이 빈자리 3자리는 뭐여야 돼요? 3의 제곱. 반드시 확정돼야 될 값을 네모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됐어? 5는 어때? 5의 자리에는 5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런데 반드시 7은 어때야 돼? 반드시 7은 1이어야 돼. 왜냐면 뒷자리를 보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해됐을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뒤에 들어가는 수의 특징을 말하라는 거죠. 말로 설명해 보세요. 네모의 특징은 일단 9의 배수여야 돼. 맞지?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 3이
3번 이상 곱해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27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27의 배수는 아니야. 또 뭐라고 해? 또 뭐가 돼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리가 1이라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에 7의 배수가 들어가면 여기가 바뀌어 버리잖아.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때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고. 7의 배수는 아니어야 돼.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의 특징을 뭐라 해야 되냐면 9의 배수이면서 27의 배수는 안 되고, 그러니까 3이 2개는 반드시 곱해져 있는데 3개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7은 절대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7의 배수는 아닌 거지. 이게 네모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모는 어떤 수다라고 말로 내가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을까요?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수가 아닌 것은 근데 눈에 딱 보여. 1번. 이해됐어? 진짜 이해됐어? 넘어갈까 하다가 중요할 것 같아서 했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박스한 거는 반드시 이거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이거 외에 다른 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고정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추가로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6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와 14의 최대 공약수가 7이래요. 지울게요. 그러면 14는 2 곱하기 저기 뒤에 7이죠. 그런데 어떤 수 A는 어때야 돼? 14와의 관계가, 자, 최대 공약수가 7이라는 거는 여기 자리를 다 3, 5 자리야. 이렇게 써놓을게. 어쨌든 반드시 가져야 될 값이 여기랑 여기 두 개에서는 정의가 돼야 돼. 이해됐을까? 2의 배수가 되면 절대 안 되죠. 7은요? 7의 배수만 되면 끝입니까? 7이? 그러네요. 맞네요. 7의 배수만 되면 되네요. 7이 두 개 들어가도 되네요. 이 얘기야. 결국 A라는 수는 뭘까? 7의 배수이고 뭐라고? 홀수. 됐을까? 60보다 큰 두 자리 수 중에 7의 배수이면서 홀수면 끝이네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63. 그 다음 홀수가 나올 거면 70은 안 되고 77, 84 안 되고 91, 3개. 14씩 증가하겠죠. 괜찮아? 이게 좀 어려운 난이도 문제래.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문제 옆에 난이도가 적혀는 있지만 크게 의미 없습니다. 개념이랑 바꿔. 그거 갖다 놓고 그 쓰레기통에 버려 그냥. 아니다, 선생님 자리 위에 그냥 올려놔. 새 거 가져와. 나중에 볼펜 10만 잘 쓸게. 자, 보자.
문제 옆에 난이도가 적혀는 있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난이도 상이라고 적혀 있어서 엄청 어렵네. 아니에요. 해석만 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다. 뭐가 어려워? 어려울 거 없죠. 자, 11번은 뭡니까? 공약수예요. 그냥 공약수 아닌 걸 찾으라는 거지만 문제에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건 뭐야? 너네 공약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를 물어본 거지. 공약수를 알면 공약수가 아닌 걸 골라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공약수야. 공약수는 어떻게 처리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겠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건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는 뭘 알면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죠. G만 알면 된다. 최대 공약수 선생님이 빠르게 골라볼게요. 2는 양쪽에서 봤더니 최대 2개까지 있고 3 하나 있고 끝나죠. 약수 몇 개? 끝. 한 손가락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공약수 중에 두 번째로 큰 수. 공약수 어떻게 구한다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최대 공약수를 알아보자.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니까 원래 크기인 수도 한번 알아볼까? 540이네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2 곱하기 5랑 2 곱하기 3 세제곱을 나눠서 생각을 해본 거야. 왜냐면 2랑 5 먼저 곱하면 10이잖아. 그거 빼고 나머지로 곱했더니 54야. 그래서 선생님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었어. 크기 순이니까 이게 낫죠? 1 곱하기 540이야. 두 번째 수는 2 곱하기 270이지. 이게 더 빠르지. 잘 봐. 크기 순으로 맨 작은 쪽과 크기 순으로 큰 쪽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이게 그냥 크기 순으로 두 번째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 순으로 두 번째로 작은 수랑 곱해진 수가 크기에서는 두 번째로 큰 수가 되겠죠.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 그 다음 작은 수, 그 다음 큰 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구조가. 알겠지? 세 번째 수도 알아보자. 3 곱하기 얼마야? 180. 세 번째로 큰 수는 180이야. 어때? 괜찮아? 근데 이게 난이도 뭐라고 돼 있어?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어때? 그렇게 엄청 어려워요? 할만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잘하게 됐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방향으로서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는데 개념만 탄탄하면 난이도는 그렇지. 공배수를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공배수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지. 근데 뭘 알아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공배수를 알아야 찾는 거야. 이 문제는 공배수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뭘 물어보지를 생각할 때 부정을 빼시면 돼요. 공배수 아닌 거 찾으려면 공배수를 알면 돼. 근데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근데 최소 공배수 알아 몰라? 여기 있잖아. 18이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뭐야? 18의 배수 아닌 거. 끝. 됐죠? 문제 분석하는 걸 연습을 선생님 설명 따라오면서 해야 돼요. 자,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세 자리 최소 공배수가 21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배수는 그 크기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세 번째 수.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래. 그럼 21의 배수를 써 나가다 보면은 세 자릿수가 이렇게 처음 나오네. 105네요. 이게 그냥 공배수들이죠. 공배수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무수히 많죠. 공약수는 몇 개, 이렇게 개수 셀 수 있는데 공배수는 개수 못 세요.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3번 안 할게요.
4번도 안 할게요. 최소 공배수 자체를 구하라라는 문제는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풀 거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래요. 봐봐. 너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너와 너의 최소 공배수를 다시 구하래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되냐? 196이면 4로 나누면 4, 46, 49네. 아, 42가, 요렇게 되네, 그지? 쏘리. 됐어요, 그죠? 최대 공약수 구하면 2 곱하기 그냥 7이네요. 어? 그런데 이 수랑 70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맞아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값은 70이다. 네,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먼저 구했던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14죠. 70은 14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는 그냥 70 자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6번 보죠. 세 수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된대요. 자릿수만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는 2의 m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자, 두 번째 수는 2, 3, 7이야. 세 번째 수는 2는 없고 3, 5의 n제곱 7이야. 자, 빈자리 메워. 빈자리 다 메웠어. 너의 최소 공배수가 저 결론을 써야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제곱 곱하기 7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수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알아볼 수 있게. 됐지? 자, 이렇게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딱 맞춰서 써놓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다 됐어요? 그럼 어렵지 않죠? m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n은 그래서 앞에서 했던 최대 공약수랑 거의 뭐 같죠? 7번 안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까지 해서 준 거니까 8번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공배수 어떻게 찾습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이제 공배수 구할 줄 알면 최소 공배수를 써볼까? 써놓고 한번 읽어는 보자.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되냐면 3 3개까지 있고 5 있고 7 있어. 그럼 너의 뭐다? 너의 배수 아닌 것. 그럼 너의 배수랑 배수 아닌 건 얘를 다 포함하면 배수죠. 그러면 하나씩 봐봐. 3은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아닌 거 있어? 1번이네. 딱 1번에 3이 제곱밖에 없죠. 끝났어. 어때? 진짜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숙제할 때는 꼭 반드시 개념부터 해놓고 하세요. 자, 9번 봅니다. 공배수 중에 1000에 가장 가까운 수. 일단 공배수니까 최소공배수 먼저 구해보자. 최소공배수 구해보면 와우. 선생님 바로 써볼게. 2는 최대 4개까지 있고 3 있고 5 있네. 240이네요. 선생님 좀 빨리 구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쌤이 스킵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240의 배수 한번 써봐봐. 1000에 가까운 거. 요렇게 되네, 그지? 1000에 제일 가까운 수 얼마? 끝. 10번. 자, 최대 공약수 60이고, 최소 공배수가 360이야. 써볼게. 2제곱 3a제곱 곱하기 5가 있고 2의 b제곱 3 곱하기 5의 c제곱이 있는데 너의 최대 공약수가 2제곱 3 5고 최소 공배수는 2세제곱 3제곱 곱하기 5가 되겠다. 60이랑 360 소인수분해는 선생님이 바로 암산했어요.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맞춰봅시다. B 얼마입니까? A는 C는 그렇지. 그러면 이번 문제는 뭐냐면 60과 360을 소인수분해해서 자리 맞춰서 써내면 문제는 이렇게 각 소인수 거듭제곱 자리에서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았어? 11번.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180이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지워도 될까요? 이것도 소인수분해와 같은 구성으로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6x, 9x, 12x가 있는데 선생님이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소인수분해랑 같은 구성이라고 했지. 이유는 뭐냐면 자 봐봐. 2 곱하기 3 곱하기 x 9는 3제곱의 x 12는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야. 그랬을 때 봐봐. 이 x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소인수분해처럼 구성을 해놓는 거는 문제 없어요. 봐봐.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써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지. 그치?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는 거잖아. 180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 x가 소수일지 아닌지 몰랐는데 보니까 어때? 소수 맞네. 얼마야? 5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최대 공약수 구하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x잖아. x는 모두에 다 들어있으니까 x도 곱해야겠지. 근데 x가 얼마야? x는 5라고 했으니까 답은 30이 되겠지. 그래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하더라도 소인수분해처럼 하시면 돼요. 결론은. 아하. 구성 이해됐어? 네. 12번. 최소 공배수가 336. 세수야. 지울게요. 자, 일단 비례식이 주어지면 뭐 한다? 비례식이 나오면 우리가 뭘 써야 돼? 그치, 비례상수를 써야 돼. 문자로. 무슨 얘기냐면 세 자연수가 2대 3대 7이고 2, 3, 7이 모두 소수죠.
그럼 세수를 2x, 3x, 7x로 둘 수밖에 없어. 이게 비례상수를 쓰는 거야. 비례상수 x를 쓰는 거지. 다시. b를 표현해야 되면 비례상수를 하나 갖다가 문자로 쓰면 되는데 비례상수 x를 쓰잖아. 그치? 그럼 세수는 2x, 3x, 7x라고 둘 수 있어. 근데 최소 공배수가 2, 3, 7이 서로 쏘죠?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공통인데. 이해됐을까? 이거 좀 어려워? 소인수분해처럼 표현하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수는 3만 있고 세 번째 수는 7만 있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처음에 해석할 때 2, 3, 7이 서로 쏘니까 그냥 셋을 곱한 수에 x만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거겠죠. 이제 방정식 풀면 되네요. x는 8이네요. 보입니까? 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러므로 세 수는 어떻게 됩니까? 2, 8에 16, 3, 8에 24, 7, 8에 56. 이 세 수는 이렇게 되겠다. 합을 구하래요. 40, 96이네요. 어렵나요? 괜찮았어요? 13번 별표. 두 수가 주어져 있는데 최소 공배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자, 봐봐. 선생님이 아까 외우라고 했던 개념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상태로도 풀어볼게. 36과 a를 구해봤어.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지? a는 몰라. 그런데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최소 공배수는 180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됐대.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각 자리에서 여기는 빈칸 확정이죠? A의 2, 3, 5 자리를 맞춰봅시다. 2는 어때야 돼? 큰 것도 2의 제곱이고 작은 것도 2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2의 제곱이야. 3 자리에서는 큰 게 3의 제곱이고 작은 게 3이래. 그럼 이 자리가 3이어야 돼. 자, 5는? 그치. 그래서 A 값은 얼마야? 그렇지. A는 60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제 오늘 시작한 개념에서 이거 꼭 넣어드렸죠.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그럼 A는 여기서 이 두 수를 곱한 다음에 36으로 나누는 것보다 36을 이렇게 양변에서 180을 나눠주는 게 더 간단하겠죠. 끝. 어때? 그러면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 곱과 같다라는 걸 알면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걸 몰라도 소인수분해로는 풀 수 있어요. 이해됐을까? 자, 세 번째 방법. 선생님, 니은셈 안 되나요? 한번 해보자고요. 봐봐. 36과 어떤 수가 있고 니은셈을 쳤는데 최대 공약수가 12야. 그럼 봐봐. 여기는 3이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곱해서 180이래요. 여기가 얼마예요? 자, 다시. 요렇게 곱해서 180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첫 번째 수는 얼마야? 5겠지. 뭘 12로 나눴을 때 5가 돼?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셋 중에 뭐가 맞는 풀이에요? 셋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오늘 보태준 개념은 이거 하나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해석 개념을 보태줄 땐 그거로만 풀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장 짧고 굵게 해석해내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셋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의 크기가 두 자리고 두 자리 이하고 두 개면 니은셈 괜찮아요. 봐봐, 괜찮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수가 만약에 3개였다. 이 수가 3개짜리였다. 그럼 절대 니은셈으로는 해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방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은 뭐냐면 좀 빨라. 근데 수의 크기가 크지거나 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못해. 소인수분해는 다 돼. 근데 좀 쓸 게 많아 보여. 맞는 키 같은 거야, 소인수분해는. 어떤 상황에서든 다 해석을 하게 해줘. 맞지? 요거는 관계 해석이야. 미리 이 관계를 알고 있다면 이것과 아예 전혀 상관없이 풀이도 가능하죠. 됐을까? 어렵냐? 헤헤. 자, 14번은 보세요. 똑같은 조건의 문제인데 이것도 안 통하고 이것도 안 통해요. 이것도 안 통하고 이것도 안 통하고 14번은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치? 이거는 이 관계를 아는 사람만 풀 수 있어. 14번 문제는. 뭐지? 두 수의 곱은. 그치? 이걸 아는 사람만 풀 수 있어. 그래서 726은 66x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나눠주면 되지 뭐. 1 하면 얼마냐? 11이네요. 끝이야. 그죠? 이제 나눠주려고 한다. 자, 관계를 쓸 거야. 선생님 따라 써야 돼, 이거. 관계를 좀 써봐. 관계를 먼저 써볼 거야. 연필 개수가 있을 거고, 공책이 있겠죠. 그치? 이걸 각각을 학생 수로 나누면 뭐가 돼? 이게 나온 결과가 뭐가 될까? 이 결과는 뭐가 될까? 여기 결과를 뭐라고 해야 돼? 한 학생이 각각 받는 개수가 되겠지. 이 관계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니은셈으로 봤을 때 관계가 더 중요해, 관계. 일단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60과 48의 최대 공약수 문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12 하고 끝나면 돼요. 이해됐어? 근데 이거 관계를 써놓는 이유는 뒤에 문제 때문입니다. 이어질 문제들 확인해 볼게요. 2번 문제 볼게요. 공책 지우개 되도록 많은 학생. 그런데 한 학생이 받는 개수. 그러니까 얘가 상황이 이건 거지. 두 번째 문제가 이거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이렇게 될 거야. 빨리 했어요, 그냥. 그러면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5와 7이 의미하는 건 뭐야? 그치. 한 학생이 받게 되는 공책과 지우개의 개수죠? 그러니까 이 값이 x고 이 값이 y인 거야. 이해됐을까? 이번에는 이 둘의 합을 구하라 그런 거죠.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니은셈으로 봤을 때 이 각 자리에 들어가는 수의 의미를 이해하냐는 걸 체크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 괜찮아? 3번으로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된대요. 정사각형으로 쪼갰어요. 한 변의 길이는 자 쪼개지는데 한 변의 길이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개수 둘 다 구해볼 거야. 알겠어? 근데 두 수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114와 152의 이 한 변의 길이는 뭐야? 그렇지. 한 변의 길이는 그냥 최대 공약수가 돼. 그치? 소인수 분해를 하거나 니은셈을 할 거야. 근데 봐봐. 선생님 만약에 니은셈을 했다. 숫자가 크지만 니은셈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 2, 57, 얼마? 76이죠. 그 다음 어떡하지? 그런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두 수의 차이는 뭐의 배수다? 두 수의 차는 최대 공약수의 배수라 그랬지. 두 수의 차가 얼마야? 38이죠. 38로 나눠볼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 이해됐어? 괜찮아? 여러분들이 니은셈이 됐든 소인수분해가 됐든 최대 공약수 자체를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두 수의 차 안에 최대 공약수가 숨어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죠? 두 번째입니다. 3과 4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렇지. 나뉜 칸이라고 보면 돼. 세 칸으로 나뉘어지고 네 칸으로 나뉘어지지. 그러면 몇 개의 사각형이 나오는 걸까? 몇 개의 사각형이 나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뉜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최대 공약수야. 그런데 그때 쪼개진 사각형은 몇 개인가요? 물어보면 이 값을 사용해야 되겠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가로로는 3칸, 세로로는 4칸으로 쪼개졌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도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좀 짧게 보여드린 거랑 나뉜 칸의 의미 이걸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4번으로 가보죠. 작은 정사각형 나무 토막의 한 모서리의 길이와 전체 개수를 물어봤어요. 보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살펴보자고. 여기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모두가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네. 선생님은 딱 보이긴 하거든? 세 수의 간격차가 8이라서 최대 공약수는 8일 거야. 그래도 해볼게.
이렇게 되죠. 최대 공약수는 2의 세제곱인 8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모서리 길이가 8인 건 알겠어. 근데 여기에 들어간 작은 정육면체의 총 개수는 또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쪼개진 거, 이렇게 쪼개진 거, 그 다음에 높이로 쪼개진 거 있지? 칸의 개수가 중요하죠. 이해됐나? 가로가 몇 칸으로 쪼개졌을지, 세로가 몇 칸으로 쪼개졌을지, 높이가 몇 칸으로 쪼개졌을지를 각각 알아야 돼. 이해됐어? 아니야?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는 몇 칸? 이제 칸 개수 세어보자. 7, 9, 8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칸으로 쪼개진 거야. 이해됐어? 그럼 정육면체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잘려나간 정육면체 총 개수겠죠. 이해돼? 이해될까? 무슨 얘기냐면 밑면만 볼게요. 밑면. 밑면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56에 72잖아. 밑면이. 근데 이게 지금 8짜리 정사각형으로 다 쪼개진 거잖아. 맞지? 그럼 요 한 칸에 7칸으로 쪼개졌고 9칸으로 쪼개졌으니까 한 층에 몇 개 들어가 있냐고. 한 층에 63개 들어가겠죠. 한 층에 63조각이 나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 근데 이게 몇 층이 있니? 8층 8층까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쪼개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칼질을 한 거잖아. 두부를 가지고 이렇게 칼질을 한 거라고. 8cm 간격으로. 이해됐을까? 그래서 총 정육면체 개수는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되니? 504개. 5번 봅니다. 그림이 살짝 필요하겠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도형을 얘기한다면 도형을 그려야죠.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한 칸의 거리가 무게중, 뭔 말이야? 최대 공약수겠죠. 대문자 G가 다른 데서는 무게중심이라는 용어로도 G가 따로 쓰여요. gravity. 갑자기 G를 쓰면서 무게중심. 최대 공약수로서의 G예요. 봤더니 얼마입니까? 24인 거 이제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2를 뺐어요. 근데 72가 24의 배수죠. 최대공약수 24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 96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4칸으로 쪼개진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3칸으로 쪼개진 거야. 72니까.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냐? 물론 직접 세는 것도 방법이야. 그런데 잘 봐봐. 잘 봐봐. 어떻게 세야 되냐면, 자, 선생님 따라서 해야 돼요. 요렇게 이제 4칸 가면 4개죠. 첫 번째 걸 하나 떼고 세야 돼.
선생님 잘 봐봐. 첫 번째 자리를 떼고 세야 4개, 3개, 4개, 3개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을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4칸, 3칸이잖아. 관계로 볼게. 72랑 96의 거리가 있고 최대 공약수가 24라서 그 결과가 셋, 넷이야. 문지수 물어보는 건 나무의 개수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3칸으로 쪼개진 거고 4칸으로 쪼개졌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 첫 자리를 떼고부터 세야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개, 3개, 4개, 3개. 뭐 물론 선생님 세로에 3개, 가로에 4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어? 근데 이 4개, 3개를 어떤 방식으로 세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됐어? 왜냐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보여줄게. 그냥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거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들아 가로에 몇 개 들어가니? 5개요. 5개 맞잖아. 그러면 위에도 5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긴 뭐야? 세는 방식이 좀 꼬이지요?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아니 4칸으로 쪼갰는데 이게 점까지 포함하면 5개니까 이렇게 세버리면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되잖아. 이렇게 개수 셀 때. 이때 계산에 착오가 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림까지 포함해서 왜 3칸, 4칸으로 쪼갰을 때 3개, 4개로 개수를 세는지도 알아두시라. 오케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6번 갑니다. 자, 여기다 써놔야 돼. 나눗셈을 했는데 부족한 경우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1차 방식 활용해서 선생님이 딱 한 번 설명한 적이 있긴 해. 기억이 안 날 게 당연해. 그래서 오늘 설명합니다. 자, 나눗셈을 할까? 근데 단순한 나눗셈은 아니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상황이라고 해봐. 그럼 부족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과부족 문제는 뭐 해야 되냐면 약간 요런 느낌. 이게 수학적이지는 않거든? 요런 감정을 느껴야 돼. 안타깝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가 부족하다고 했죠.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 사가 더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1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라고 하면 돼? 11이 더 있었다면. 자, 그 다음에 6이 남았대. 6이 남았어. 그럼 뭐야? 6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이랬을 때 나누어 뭐 했다? 떨어졌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50을 나누면 4가 부족하대. 오, 안타까워. 어땠으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어땠으면 54였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79를 나누고 싶은데 11이 부족해. 11이 더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겠죠. 11을 더하면 80이 아니네. 그 다음에
131을 나눴는데 6이 남았대. 뭐라고 해? 6이 없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이해됐을까? 18이죠. 이 느낌 알겠어? 자, 지금부터 방정식으로 풀어봅니다. 이걸 방정식으로 풀어볼 거야. 자, 방정식으로 풀 거야. 어떤 게,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과 방정식으로 푸는 거 두 가지를 다 보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문제 풀 때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해서 풀겠죠. 근데 둘 다 알아두셔야 돼. 봐봐. 여러분들이, 검산식에서 마이너스를 써본 적은 없기는 한데, 한번 써보긴 할게요. 봐봐. 50 나누기 x는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4다. 마이너스 4다. 그럼 이 자리에 a라고 해보자. 봐봐. 그러면 x 곱하기 a 마이너스 4는 50. 이게 검산식이야. 그래서 x 곱하기 a는 54. 그러면 뭐 x 곱하기 b는 아까 결과대로 90. x 곱하기 c는 126이란 결론에 도달할 거고 a, b, c는 모르겠지만 x는 너의 약수다 이렇게 해석은 하겠지. 식으로 써놓으니까 어때? 더 불편해. 이해됐어? 식으로 쓰는 건 검산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놓으면 돼. 그런데 선생님 오늘 설명해준 과부족 상황이면 일단 좀 안타까워 해야 돼. 그래서 뭐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어디로 가야 돼? 나누어 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7번 보자. 다음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해. 자, 문제는 이거야. 한 학생이 받는 연필수가 각각 같다는 건 뭐냐면 연필 공책 지우개 개수를 같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뭐라고? 공평하게. 그럼 연필 개수는 다 똑같이 공책 개수는 다 똑같이. 근데 한 학생이 받는 연필 공책 지우개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각 같게 하더라. 공평하게 주더라. 자, 남은 게 문제지. 연필은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야? 봐봐. 나누어 준 개수 기준으로 봐야 돼. 어떻게 돼? 45, 54, 72개를 나눠준 거야. 이해됐을까? 다시 한번 잘 봐봐. 공책 2개, 연필 3개가 남았어. 남은 거 어떻게 생각해? 안타까워. 그럼 나누어 떨어진, 즉 나누어 준 것의 개수만 따져보면 2개, 3개를 각각 빼줘야겠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니? 딱 봐도 9죠. 왜? 차가 9니까. 해보시면 나와요, 9는. 그래서 학생 수를 최대로 한다는 건 학생 수 9명이래요. 그럼 몇 개씩 나눠줬냐? 5, 6, 8. 개씩 나눠준 거지? 이 개수를 더하래요. 19. 이해됐을까? 진짜로. 그럼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원된 개념이 아주 여러 개죠. 맞습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고 뭐가 남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 숫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각각 받은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개의 개념이 모두 오늘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돼 있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돼 있잖아. 그치? 제일 어려운 문제로 돼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주 많은 피지컬을 요구한다던가
시간을 들여서 계산을 많이 시킨다던가 아니면 좀 복잡한 관계를 여러 개를 준다던가.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 몇 개를 섞어야 이제 이 문제가 풀리기는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 개의 개념을 각각 제대로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 합쳐서 풀면 돼. 그냥 쭉 풀면 돼. 8번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보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되는 수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죠. 나눠 떨어지게끔 한 거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바로 해줄게. 가장 큰 수는 얼마니? 큰 수는 얼마야? 24죠.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최대 공약수인 24의 약수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밑줄하고 별표해야 돼.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4라면 4 초과인수. 나머지가 4다의 이 개념이 있는 거야. 나머지가 4가 되려면 나누는 4보다 커야 돼요. 이해됐어?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큰 수는 그냥 24예요. 제일 큰 수는. 가장 큰 수는 24인데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일까? 1입니다. 그럼 틀려. 왜? 실제로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지. 응? 그래서 4보다 큰 가장 작은 수 얼마? 6이었다. 그래서 6과 24예요. 이해됐어? 다시 한번. 나머지가 4다라는 조건에서 4보다 큰 수를 골라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욕심 부렸나?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 조금 더 해보죠, 그래도. 자, 9번 문제 봅니다. 이번에는 이어 붙여서 자른 거야, 더한 거야? 더했지. 이어 붙였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더해서 정사각형이 된 거야.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가 뭔 거야? 최소 공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배수로서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얼마죠? 24.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몇 장이 들어간 거죠? 한 변의 길이는 24인데 그럼 몇 장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할 때 뭘 따져봐야 돼? 그래서 칸세기가 필요한 거야. 칸이 세져야 돼. 세로로는 3칸, 가로로는 2칸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로는 2칸, 세로로 3칸 이렇게 6장. 이것도 이해됐어? 10번 갑니다. 벽돌을 쌓아가요. 이번 문제는 자르는 거야, 붙여나가는 거야? 붙여나가는 거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모서리가 됩니다. 근데 누구냐면 18, 36, 42야. 응? 맞아. 36이 18의 배수기 때문에 사실은 36과 42로만 해도 돼. 훌륭했어.
그럼 몇 칸씩 들어가냐가 중요해. 모서리의 길이가 아닙니다. 얘가 각각 몇 칸씩 들어가냐가 중요해. 자,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하나 나온다. 실제 값이 아니라 약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 나누기 18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너로 너를 약분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 값으로 약분한 것보다 곱셈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분이 더 편하지. 뭐라고? 이건 어차피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최소 공배수를 각각의 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것도 이해됐니? 아니니?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이게 큰 모서리 하나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정육면체가 만들어진 거고, 이게 상황을 거꾸로 보셔도 돼. 이게 이제 작은 이렇게 벽돌이 쌓여간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18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이 관계를 굳이 원래 수를 구해야 되냐고. 아닌 거 이해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쉽죠? 너 나누기 36은 이걸 이렇게 약분할 거죠. 7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너를 42로 약분한다. 또 약분하면 2 하나, 3 하나죠. 이거지. 여기 나오는 14, 7, 6이 의미하는 게 뭐지? 칸개수. 그렇지. 우리 칸세기 잘하면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벽돌의 개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 두 개 곱하면 98 곱하기 6이고 600에서 12 빼니까 588인가요? 괜찮아요? 각 과정 다 이해돼요? 자, 11번. 자, 직사각형 카드를 붙였어요. 이건 안 해? 정사각형만. 이거는 뭐죠? 그냥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가 아닙니다. 가장 작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공배수죠.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120. 얼마라고요? 120 배수 찾으세요. 얼마나 해석이 쉬워. 120의 배수. 왜 4번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렵지 않다니까. 봐봐. 15분마다 출발하고 25분마다 출발해.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가장 빠른 시각은? 그렇지. 왜? 봐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가지. 25분 간격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디 한 지점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도착해서 똑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점이 있다는 거지.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지. 이 점들은 배수들이잖아. 그죠? 둘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면 75예요. 75분 후죠. 9시 15분. 13번.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출발해 몇 바퀴를 돈 후에 출발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가? 누가 더 빨라? 응. 소연이가 더 빠르지. 이게 중요한 거야.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잖아.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야. 그게 더 빠른 거지. 그러면 얘도 아까 방금 이 버스 시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마다예요. 54초마다 36초마다. 그렇잖아. 똑같은 거야. 그럼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면 얘네 둘 차이가 18이니까 2에 3에 그냥 할게요.
이게 108이거든요. 108초 후죠. 그러면 이때까지 소정이는 몇 바퀴 돌았나요? 끝. 108초 후에 다시 만나면 그때까지 소정이는 몇 바퀴 돌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54초씩 도니까 두 바퀴 돌면 108초죠. 끝. 14번. 똑같죠? 8분마다 14분마다 출발.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56이죠. 이게 뭐냐면 56분마다 둘이 동시 출발이에요. 그쵸? 근데 오후 3시에서 오후 정각에 동시 출발해서 오후 3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180분 동안이죠. 180분 동안 몇 번? 동시 출발하게 되는가? 3번이죠. 각각 무슨 말인지 알겠어? 56분마다 동시 출발하는데 180분 동안은 그럼 몇 번 가나요? 3번이요? 돼요? 아니야? 글만 잘 읽으시면 돼. 국어 실력이 더 중요해. 국어 실력. 상황 판단을 하면 되니까. 15분 보세요. 톱니바퀴. A는 몇 바퀴 회전인가? 자, 톱니바퀴 하면 뭐가 떠올라? 딸깍 개수.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45개짜리 톱니바퀴가 있고요. 좀 더 큰 60개짜리 톱니바퀴가 있어. 응? 그러면 45 곱하기 A번 60 곱하기 B번 회전을 해도 이렇게 둘을 곱하면 뭐의 개수가? 딸깍이 개수가 된다. 톱니 하나가 맞물리는 걸 딸깍이라고 생각해. 딸깍, 딸깍. 이해됐어?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딸깍 했겠죠. 톱니가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45개의 톱니가 A번 회전하면 그게 딸깍딸깍 개수죠. 근데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언제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이 개수는 공배수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면 180이잖아요. 그죠? 그럼 180번 딸깍거릴 때까지 몇 번씩 회전했느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180이 의미하는 게 뭐야? 180번 딸깍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45개가 돌아가고 60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얘네들의 공배수를 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니까 182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무슨 값이야? 어떤 값이야? 딸깍 개수인 거야. 그럼 180번 딸깍하는 동안 A는 몇 바퀴? 4번. 4바퀴. 되겠어요? 괜찮아요? 최소 공배수를 그냥 구해놓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그 다음이 진행이 되질 않아. 그래서 톱니바퀴는 딸깍 개수. 뭐라고? 톱니바퀴는 딸깍 개수. 좋았습니다. 훌륭한 학생들. 까먹지 않고 있었어. 자, 봅니다. 16번. 자, 나눗셈을 했는데 남았대. 어떻게 생각해? 안타까워. 뭐 했다면? 그래, x가 아니라 x보다 2가 작았다 하면 5, 6, 8의 공배수가 되더라. 근데 가장 작은 수니까 공배수 중에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네. 여러분 끝이야.
그래서 x-2는 5, 6, 8의 최소 공배수야. 얼마일까? 이거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 고로 x는 얼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됐다면 그래요. 17번은 이게 난이도가 상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자. 17번 봐봐. 뭘로 나눠도 나머지가 3이래. 어떻게 돼 그러면? 일단 표정이 찌그러져야 돼. 안타까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렇지. x에서 3이 없었다면 어떻게 된다?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그냥 공배수가 됐네. 근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 최소 공배수는 구해놓고 있어야 돼. 얼마야? 300에 가장 가까운 수. 그러면 3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언제일까? 300일 때지. 60의 배수 중에. 어려워? 괜찮아? 그럼 머릿속에 생각할 때 60의 배수 중에 300이 가장 가까운 수는 300이다. 너무 쉽죠? 자, 최종적으로 x는 2항만 해주면 돼. 얼마야? 끝. 얼마나 쉬워. 근데 이게 난이도가 거의 최상 난이도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편에서 만났으면 되게 힘들어했을 문제인데 복습하고 개념 다시 정리하고 해보니까 어때 난이도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대단히 좋아진 거야 지금 이 단원에 한해서. 해석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때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이 시기를 같이 겪은 친구들이 여기를 좀 힘들어 했었다고. 지금 잘 되잖아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인데. 자, 18번. 여기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근데 과제는 요거까지는 과제로 해봅시다. 방학이니까. 다음 주는 이제 방학 끝나서 이렇게 많이 못 내주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합시다. 자, 이 문제 별 3개. 별 3개. 난이도는 중인데 얘는 별 3개야.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 뭐냐면 봐봐.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고 4로 나누면 3이 남는다. 나머지가 서로 같아 달라. 근데 뭐가 같지? 같은 게 하나 있어.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4로 나누면 3이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는다. 나누는 수와 나머지 차이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다는 건 1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5로 나눴을 때 4가 남았어? 1 부족한 거야. 4로 나눈데 3이 남았어? 그럼 모두 1이 부족한 거야.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공통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다? 1이 부족하다. 1 부족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별 3개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나머지는 끝났어. 1이 부족하니까 어때? x가 1만 더 있었다면 4, 5, 6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x 더하기 1은 얼마야? 4, 5, 6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죠? 고로 x는 얼마? 1했을까? 여기까지. 뒤에는 뭐 그래요. 3으로 나누면 2가 뭐 모자라고 나누고 이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차 학습이죠. 그래서 자, 오늘 과제 1.
개념은 복습하는 거랑 오늘 아까 선생님이 하는 거 있죠? 복습 개념이랑 그 중간에 해석 개념 하나 조그마한 거 있었어요. 두 번째, 그 확인학습 문제 있죠? 1.2.1에서 1.2.3까지 1차 학습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챌린지랑 각각 프린트 과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찬서는 풀어올 수 있으면 그 앞단원 것도 풀어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번 주 만약 못해오면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되거든. 과제가 계속 늘 거니까 바로 갑시다. 해봅시다.